안녕하세요. 저는 최영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실화예요. 평범한 승무원이었던 제가 어떻게 베트남 전체를 바꾸게 됐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보시겠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2014년 당시 저는 38살의 대한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호치민 인천 노선을 10년째 담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승무원 일을 하면서 틈틈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야간 수업과 주말 강의를 들으며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도 취득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막상 국내에서 한국어 교사 자리를 구하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부족하고 젊은 지원자들과의 경쟁도 치열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는데 체크인 카운터에서 일하던 베트남 현지 직원 리엔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리엔은 25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다면서요. 그 순간 번뜩 생각이 났어요.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실전에서 활용할 기회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대학에서 배운 한국어 교육 이론들을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리에는 손짓을 섞어가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지만 한국어를 배울 마땅한 곳이 없다는 것, 혼자 공부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말이죠. 저도 모르게 시간 날 때 조금씩 가르쳐 드리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절실한 기회였어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었거든요. 리엔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엔 옆에 다른 직원 3명이 서 있었고 그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제 첫 번째 실전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교육학 이론과 한국어 교수법을 드디어 현실에서 적용해 볼 기회가 온 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시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제 첫 번째 실전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휴무일마다 호치민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리엔을 포함한 4명의 공항 직원들을 만나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드디어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한국어 음성학에서 배운 발음 교정법, 문법 교육론에서 익힌 단계별 학습법, 언어 습득론에서 공부한 효과적인 교수법까지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 인사말이요. 하지만 단순히 암기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각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문화적 맥락까지 함께 설명했어요. 놀라운 건 이들의 학습 속도였습니다. 체계적인 교수법을 적용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달랐어요. 일주일 만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됐고 한 달이 지나자 짧은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리엔의 발전이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단어 하나하나 어색하게 발음하던 리엔이 제가 가르쳐준 한국어 억양 규칙을 적용해서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에서 근무 중이던 리엔이 한국 관광객과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단순히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나 음식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느냐고 물어봤어요. 리엔이 대답하는 걸 들으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승무원 선생님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관광객이 리엔에게 명함을 주면서 한국에 오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한국의 여행사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전문 가이드를 찾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리엔이 제게 달려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공항에서 평생 일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리엔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 베트남 지사에서 통역 업무를 맡게 된 학생, 한국어 개인 과외 선생님으로 부수입을 얻기 시작한 학생까지. 불과 석 달 만에 이들의 인생 궤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한국어 교육학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학문인지를 말이에요. 체계적인 교수법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학습자들의 동기였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진지한 학습 의지로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K-팝과 드라마에서 시작된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구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리엔이 어느 날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도 한국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자기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은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더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한국어 수업이 점점 더 큰 파급력을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공항 직원들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들, 대학생들, 직장인들까지. 베트남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시간과 인원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승무원으로서의 본업도 있었고 매주 휴무일 몇 시간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호치민 시내의 한 대형 사설 언어학원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호치민 시내의 한 대형 사설 언어학원에서 온 연락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원장이라는 분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공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정식으로 언어학원에서 한국어 강사직을 제안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몇 명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을 뿐인데 어떻게 언어학원에서까지 소문이 났을까 싶었거든요. 원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리엔이 한국 관광객과 유창하게 대화하는 영상이 베트남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언어학원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실제 교육 경험까지 있는 사람은 더욱 귀하다면서 꼭 함께 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승무원을 완전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겸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특히 남편이 한국어 교육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분야라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해줬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을 더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였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언어학원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 과정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한국어 과정도 새로 개설하려는 참이었어요. 원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어 교육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 경험까지 있는 전문가라고요. 다른 강사들도 관심 있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반 시간 강사로 시작했어요. 승무원 일정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정규 수업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는데 카페에서 몇 명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짜야 했고 교재도 선정해야 했으며 평가 방법도 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배운 한국어 교육 과정론과 평가론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론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모집 공고가 나갔을 때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20명 정원에 60명이 지원한 거예요. 3대 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언어학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어요.
수강생들의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 심지어 은퇴한 분들까지 모두 한국어를 배우려는 목적이 달랐어요. 한국 드라마를 이해하고 싶다는 분,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는 분, 한국 여행을 더 즐겁게 하고 싶다는 분까지.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설정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와 함께 전달하자는 것이었어요. 언어는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대학에서 배웠거든요. 수업 방식도 기존 언어 학원과는 다르게 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상호작용을 중시했고 문법 암기보다는 실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에 중점을 뒀어요. 한국어 교육학에서 배운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적용한 거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강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다른 언어 학원에 비해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특히 회화 실력이 월등했어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의 효과였죠. 언어 학원에서도 제 수업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언어 강사들도 제 교수법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원장님은 한국어 과정을 더 확대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시간 강사가 아니라 언어 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인정받게 된 거였습니다.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6개월이 지나자 언어 학원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어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 수업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대기자만 20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 보여준 통계 자료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어학원 전체 수강생 중 한국어 과정 비중이 30%를 넘어섰다는 거였어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제로였는데 말이죠. 영어나 중국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과정들을 제치고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이 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강생들의 성취도였어요. 국제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응시자들의 합격률이 다른 기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어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결과였죠. 그 즈음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치민의 한 일간지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에 대한 기사를 내면서 저희 언어학원을 직접 취재하러 왔어요. 기자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어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 때문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암기 위주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언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빠르게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국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노이, 다낭, 깐토 등 베트남 주요 도시의 언어 학원들에서 한국어 과정 개설을 문의했어요. 저에게 와서 교육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언어 학원에서는 저를 전임 강사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어요.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한국어 교육에만 전념하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어 교육부서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다른 지역 확장도 담당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평생 해온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진지하게 상의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거든요. 2015년 10월 10년간의 승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어학원에서는 제게 한국어 교육부서 전체를 맡겼어요. 커리큘럼 개발부터 강사 교육, 다른 지역 분원 설립까지 모든 걸 담당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하노이 분원 설립이었어요. 베트남 북부 지역의 한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노이에 가서 직접 시장 조사를 했는데 상황이 호치민보다 더 뜨거웠어요. 하노이 대학교 앞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기관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 개인 과외나 소규모 학습 동아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노이 분원을 준비하면서 베트남 교육부와도 접촉하게 됐어요. 외국어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만났는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 수가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인된 교육기관과 자격을 갖춘 강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제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베트남 교육부에서 한국어 교육 표준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베트남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제 위상이 또 한 번 달라졌어요. 단순한 사설 학원 강사가 아니라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가 된 거였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한국어 교육학 지식이 국가 정책 수준에서 활용되는 순간이었어요. 베트남 교육부의 한국어 교육 표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베트남 전역의 한국어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프로젝트 첫 번째 회의에서 놀라운 데이터를 접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였어요. 전년 대비 500%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런 급격한 증가는 베트남 외국어 교육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는 전국적으로 30명도 안 됐습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베트남인 한국어 교사 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일이었어요. 대학에서 배운 한국어 교육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베트남 현지 상황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 완성된 교사 양성 과정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어학 기초부터 교수법, 문화교육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어 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법론을 중점적으로 다뤘어요. 첫 번째 교사 양성 과정을 모집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20명 모집에 300명이 지원했어요.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였습니다. 대학 교수부터 고등학교 교사, 심지어 은퇴한 분들까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교육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의 학습 열의가 대단했어요. 하루 8시간씩 진행되는 집중 과정이었는데 아무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한국어 교육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명의 수강생이었어요. 응웬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이었는데 원래 영어 교사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에 매료돼서 교사 양성 과정에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응웬의 학습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석 달 만에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가르친 교수법을 완벽하게 체득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발전시켰어요. 첫 번째 교사 양성 과정이 끝나고 20명의 새로운 한국어 교사가 배출됐습니다. 이들이 베트남 각지로 흩어져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노이, 다낭, 후에, 깐토까지 베트남 전역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제대로 된 교사들이 가르치니까 학습 효과가 확실히 달랐거든요.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도 전년 대비 1000% 증가했어요.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런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영방송에서 한국어 교육 열풍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제가 주요 인터뷰 대상자로 출연했는데 베트남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트남 총리실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포상식 날 베트남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제게 훈장을 달아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공로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베트남과 한국의 교육 교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 즈음 한국에서도 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제가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해외 한국어 교육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한국의 한 대학에서는 제게 객원 교수직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험을 한국 학생들에게 전수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박사과정 진학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저는 베트남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베트남 전역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확산시키는 일, 더 많은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일,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남아 있었어요. 2017년 초 베트남 정부에서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제2외국어 필수 과목에서 한국어를 1순위로 지정한다는 거였어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를 제치고 한국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베트남 전역이 들썩였어요. 교육부 관계자는 발표에서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우수한 교육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과 표준 교육 과정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마이너스 베트남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렸는데 양국 대통령이 한국어 교육 확산에 대한 특별 협정을 체결한 거였어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한국에서도 이를 적극 후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튿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대통령이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며 특별히 만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를 이끈 제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교육부 한국어 교육 총괄 고문으로 정식 위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교육부 한국어 교육 총괄 고문이라는 직책은 정말 무거웠어요. 베트남 전역의 한국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조정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맡으면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베트남 전국 2,000개 고등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도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어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도 본격화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어 교재와 교육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교육부에서는 한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장학금 프로그램도 대폭 늘렸습니다. 1년 만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베트남 전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고등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체 고등학생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였어요. 베트남 교육사상 외국어 교육에서 이런 성과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운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유학 지원이 급증한 거였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5,000명이 넘는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입학했어요.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런 변화에 주목했어요.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채용에서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베트남 직원들이 한국 본사와의 소통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변화는 베트남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젊은이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런 현상을 연일 보도했어요. 한국어가 베트남 젊은이들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외국인 중 한 명이 됐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사에서 베트남의 한국어 열풍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다큐멘터리의 핵심 인물로 출연했어요. 특히 KBS에서 제작한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국어 전도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자국,
언어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았어요. 2019년 6월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꼭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노이 국립대학교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5주년 기념 축제라는 거였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하노이 올림픽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어를 배우고 있거나 배운 적이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규모의 행사는 베트남 외국어 교육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대에 올랐을 때의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모습, 그 속에서 들려오는 완벽한 한국어 인사말들. 베트남 전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합창이었어요. 3만 명이 함께 부른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한국어 노래였는데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를 가르쳐 주셔서, 꿈을 키워 주셔서, 미래를 열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어요. 한국어로 말하는 우리의 꿈을 들어보세요. 3만 명의 합창 소리가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전 공항에서 리엔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행사 도중에 특별한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어를 배운 베트남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한국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한국어 교사가 된 사람들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 제자였던 리엔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리엔은 이제 베트남 최대 여행사의 한국 담당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1,000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을 담당하면서 한마이너스 베트남 관광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응웬 선생님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양성한 첫 번째 한국어 교사였던 응웬은 이제 베트남 남부 지역 한국어 교육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가 가르친 학생만 해도 5,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행사 말미에 베트남 총리가 직접 참석해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베트남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저에게 베트남 국가 공로 훈장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어요. 베트남 최고 수준의 훈장을 외국인이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총리가 직접 훈장을 달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영애 선생님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주셨고 양국 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모든 주요 언론에서 일면으로 다뤘고 방송에서도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해외에서 이룬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는 보도 내용들이었어요. 가족들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 승무원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던 남편도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인정해줬어요. 부모님께서는 딸이 이렇게 큰일을 해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베트남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조용히 지난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한국어 수업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어 자체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배우려는 베트남 사람들의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베트남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작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양성한 한국어 교사들은 이제 전국에 5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어 교육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더 이상 저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게 된 거죠.
리에는 지금 베트남 최대 여행사의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한- 베트남 관광 교류 사업을 총괄하면서 연간 10,000명이 넘는 한국 관광객을 담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로상까지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응웬 선생님은 이제 베트남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교육 커리큘럼을 더욱 발전시켜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기반을 다지고 있어요. 그녀가 지도한 학생들 중에서도 벌써 10명이 넘게 한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가장 뿌듯한 건 제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들입니다. 한국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3,000명을 넘어섰고 한국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도 5,00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어요. 특히 감동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 가르쳤던 공항 직원 중 한 명이었던 투안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은 아니지만 한 베트남 경제 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어 교육 지원 요청이 와서 메콩강 유역 전체로 한국어 교육을 확산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 경험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객원 교수직을 제안받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베트남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정중히 사양했어요. 대신 한국의 여러 대학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한국의 예비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죠.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서울대학교와 목요일 저녁에는 고려대학교와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입니다. 챗GPT 같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어 교육 방식도 크게 바뀌고 있어요. 저도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사와 학생 간의 인간적 교감,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승무원이었던 제가 베트남 전체의 한국어 교육을 이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한국어 자체의 우수성과 그것을 배우려는 베트남 사람들의 열정, 그리고 두 나라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더 큽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베트남 전역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10년 전 리엔이 보여줬던 것과 같은 간절함을 봅니다. 그 간절함이 언젠가는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베트남에서 시작된 한국어의 기적. 이제 그 기적이 동남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세계인의 언어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 담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